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미분이라는 단원 전체의 마지막인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중에서도 마지막 거리, 속도, 시간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요. 좀 자세한 개념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간단한 개념은 위치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가 어떤 적당한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보다시피 928번처럼 x 좌표가 시간에 관한 3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 모양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좀 복잡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변화량 값과 시간의 변화량 값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면요, 이게 바로 속도가 됩니다. 속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순간 속도라고 해야 맞는 건데, 그냥 기울기라고 봐도 좋고요. 위치를 미분한 건 순간 속도, 그때그때 정확한 속도가 얼마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걸 미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구하는 개념이 속력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개념도 있고 마이너스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전진일 때는 속도가 플러스 10, 후진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속력은 둘 다 10인 거죠. 이런 개념을 쓸 때. 그리고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속도는 뭐냐면은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런 개념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요 미분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석의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란 얘기는, 이제 일단 요 얘기는 무슨 영어 시간 같아요. 원점을 출발한다 라는 얘기는 t에다가 0 넣으면 그 위치 값이 0 나온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t에다 0 집어넣으면 x 0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을 위로 움직인다 라는 건, 하여튼 이제 왕복 운동만 한다라는 거죠. 좌우 왕복 운동만 한다, 이렇게 상하 왕복 운동만 한다, 이렇게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아니라 좌우 왕복, 상하 왕복 운동만 하는 개념. 어쨌든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위치식이 나왔다는 거죠. 위치가 시간에 관한 3차 함수가 나왔다, 이렇게.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위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를 뜻하는 문자가 x고요, 그쵸? 위치가 x, 그게 0 나온다는 거야. 원점 0. 그러니까 다시 이게 0 되는 곳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서, 위치가 0인 거면 t는 얼마일까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몇 초일 때 0 될까? 물론 아까 문제에서 맨 처음에 나왔듯이 원점을 출발한다 했으니까 t가 0일 때도 x가 0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또 0이 있다는 거죠. t가 얼마일 때 x가 0 나올까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단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x 0 대입하는 거예요. 무슨 x좌편 찾듯이, y좌편 찾듯이, t 대신 0, x가 0을 대입해봐라. 그러면 저 3차 방정식 나오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는 0. 3차 방식인데 t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t로 묶여요, 그쵸?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오, 게다가 또 뒤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네. t로 또 묶고 온 다음에 t 빼기 2의 제곱은 0. 그래서 t는 0 또는 t는 2가 나오죠. 이 0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을 출발하기 때문에 t가 0일 때도 x 0인 거고, 지금 보다시피 t가 2일 때도 x 0 나온다. 이 숫자를 찾은 거죠. 일단 0 되는 곳이 또 있다, 2.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출발한 지 2초 후에도 이 물체는 원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속도는 얼마일까?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자, 순간 속도 위치 미분한 값이고, 그 위치를 미분했으면 뭔가를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t에다가 그 t에 대입할 값이 방금 구한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치를 미분해서 t에다 2를 대입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저 x를 미분해요. 원래 정확한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쓰고요. 이게 복잡하면 그냥 이렇게 x 프라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죠. 그쵸?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럼 t에다가 뭘 대입하자고? 2를 대입하자고. t에다가 2를 대입하자. t에다가 2를 대입하자. 여기에다가 t에다 2를 대입하자. 그러면은 12 빼기 8이 16 더하기 4 0이네? 그럼 순간적으로 이게 잠깐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2초 후에도 물체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는데 느려지는 거지. 점점. 그래서 2초일 때는 마치 정지된 듯한, 원점에 다시 도착하면서 다시 또 정지된 듯한 느낌으로 있다라고 해서 속도는 0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만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밑에 층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밑에 층에 계속 뭐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면서 노래 계속 나와가지고 아주 보통 소음공이가 아니에요. 931번 문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위치가 다음과 같다. 이거 속도가 4인 순간. 자, 지금 뭡니까? 속도가 4인 순간. 속도,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이제 순간 속도를 의미해요. 속도가 4인 순간. 좀 이상, 순간 속도가 4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속도가 4라는 얘기는 미분에서 뭔가를 대입을 해요. t에다가. 그게 순간 속도란 말이야. 근데 그게 4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인데 그게 4 나온다. 저거 미분해서 뭔가를 t에다 대입했더니 4가 나온다.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일단 한 번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 써도 좋고, 프라임이 날 거야. 너희들한테는 뭐 dx dt라는 기호보다는 아직은 이 기호가 좀 어색하죠. 이걸로 쓰자고. x 프라임이 이제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네. 예. 여기다 뭘 대입해야 4가 나올까? 는 4가 나올까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항하면은 일단 6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2는 0. 6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1, 2, 마뿔. t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2 나오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체가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t가 0 이상인 거. 그러니까 현재부터 시작한 거지. 이게 과거에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지해 있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차 함수가 실제로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뭐 x축일 때 대충 그릴게요. 3차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저 3차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을 칩시다. 이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정지해 있었던 거지. 위치가 0, 0, 0, 0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0 넘어가면서부터 그 물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뭐 맞는 얘기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옛날에는 내가 관측한 시점부터 이제 볼 건데 원점을 출발하는 것부터 난 관측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수값은 버리고 양수인 2일 때도 어쨌든 좀 그래프가 이게 아니구나. 모양이 보니까 마이너스 어쨌든 뭐야 그냥 대충 해. 대충 그래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다. 2일 때만 속도가 4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t가 일단 2인 걸 알아내요. 속도가 4인 순간 출발한 지 2초 후 이거 알아내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동급 동치라고 봐도 좋고 어쨌든 동시점 이렇게 볼까요? 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초 후 속도는 4다. 속도가 4일 땐 2초 후다. 이런 식으로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뭐라고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dx dt라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써야 돼요. 또 기호는 d dt 이렇게 쓰는 건데 모르죠? 예, 그냥 x 더블 프라임도 좋고요. 그냥 가속도니까 a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아까 미분했던 거 요거 한 번 더 미분. 12t 빼기 6이 되겠죠. 여기다가 t에다가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은 전화가 왔네. 24 빼기 6이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없어요. 참고로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뭐 위치가 뭐 센티미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위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18만 쓰는 겁니다. 네, 서울에서 전화가 왔군요. 쓸데없는 전화요. 쓰레기 전화. 서울에서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전화할 거면 핸드폰 전화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고 있다 보면은 막, 쓸데없는 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90%가 쓸데없는잖아요. 933번 문제.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앞에 뭐 주저주저리, 주저주저 적어놔. 그냥 위치가 이렇다. 어떤 적당한 구간을 주고선 속력의 절대값을 구하래. 자, 이거 속력입니다. 속력,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 크기만 보는 개념입니다. 그쵸? 일단 속도의 그래프가 필요하겠네요. 속도의 그래프는 뭐라고? 저거 미분하는 거. 한 대 때려 미분하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나? 굉장히 귀찮구만요. 안 될 것 같군요. 인수분해가. 그러면 꼭지 좀 찾아볼까요? 일단 3으로 묶어서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t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꼭지점이 1, 마이너스 8짜리인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1,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네, y절편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마이너스 5. 어쨌든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게 속도의 그래프예요. 이거 속도. 녹색은 속도의 그래프.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의 그래프. 속력은 어떻게 나오겠어? 아래층을 이렇게 위로 반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가. 그쵸? 이게 속력의 그래프.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 근데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예요. 0부터 3까지니까 0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이 어딜까? 3 대입해보세요. F 요 속도 그래프에 3을 대입해볼까요? 뒤에다 3을 대입하면은 9, 27 빼기 36, 18 빼기 5. 27 빼기 얼마야? 27 빼기 23, 4네? 그냥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닌데 왜 마이너스 5 썼니 이거? 플러스 5인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녹색 보여요? 녹색. 1, 마이너스 8의 꼭지점, 3일 때 4를 지나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5가 y절편인 이런 녹색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요것을 이제 절대값 씌워서 만든 게 속력의 그래프. 속력은 저 민트색, 파랑색 비슷한 거, 푸르스름한 색 저 구간 내에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 뭐겠어? 1을 대입할 때 8 나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1 대입하는 것이다. 속력의 절대값은 8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차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뭐 미분을 할 수 있느냐? 이차함수 그려서 절대값 붙여라. 뭐 이런 문제밖에 안 돼요. 해석만 하면은 뭐 쉽지 뭐. 다 쉽지 뭐. 안 쉬운 게 어딨어. 다 쉽지. 그 다음에 936번 문제. 자, 뭐 어쨌든 뭐 주저주저리 말 참 기네. 난독증 걸린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위치가 이렇다. 끝. 자,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오잉? 이게 뭔 소리야? 물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 그러다가 이거 쪽이 아닌데 여기 잘못 왔나? 이쪽인가? 이 산이 아닌가벼. 옛날 나폴레옹 시리즈 같은 건데 올드한 유머죠. 아재 개그. 나폴레옹이 어느 산에 올라가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갔어. 한 번 운동 방향 바꿨죠. 가다가 또 아까 그 산이 맞나벼 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동 방향 이렇게 2번 바꾼 거죠. 이 A라는 곳, B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라는 곳에 가서 이거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돌아오는 거고, 다시 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쪽이 아닌가? 아까 그쪽이 맞나벼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그게 이제 운동 방향 2번 바꾼다는 개념이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영되지 않을까? 자동차가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한 번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드리프트 차 옆으로 가면서 막 순간적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방향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게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는 거예요. 전진하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딱 완전 멈춘 상태에서 후진기어 놓고 다시 가는. 그래서 이곳만큼은 일단 순간적으로 속도는 0 나온다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 속도가 0 된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속도가 0이라고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0이라고 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뭐 버스처럼 신호정지나 뭐 이렇게 정차역이 멈췄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멈춘다고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방향을 바꾸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게 이제 일단 속도가 0 나온다는 건 이해하겠죠, 그쵸? 그래서 속도가 0 나온다. dx dt x 프라임 0 나온다. 요런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차식이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2차 방정식 나오죠. 두 번 나오겠죠. 딱 그것이겠죠. 미분하면은 뭡니까? x 프라임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게 0 나오는 것이 있다고, 이거. 3으로 약분해봐.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요. 1과 3이네? 그치? t가 1일 때와, 이게 a겠지 뭐. 먼저 바꾸는 지점. t가 3일 때. 따라서 실제 a는 어딘가를 찾고 싶을 때는,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t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1을 대입할 때 a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t에 2를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9에서 4네. 아, 이게 1초 후에 이 a라는 곳은 4고요. 그곳에서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t에다 3을 대입하면 b의 위치가 나옵니다. t에 3을 대입하면 3에서 27, 9, 6, 9, 54, 3, 9, 27. 0 나오네? 네, 원점에 갔을 때 3초 후에는 원점에 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위치를 바꿔요. 따라서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a의 위치가 4고 수직선에서 b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얘기니까 이 두 사이의 거리는 4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쉬워요. 그쵸? 쉬워요. 물리를 할 줄 알면 아마 더 쉬울 거예요. 나는 물리를 다 까먹었어요, 지금. 물리 나도 그래도 고등학교 때 물리 참 좋아했는데 물리를 안 한 지가 한 20년? 물리를 안 한 지가 한 20년 됐나? 그러게, 한 20년 됐나봐요. 물리 안 한 지가. 근 20년. 그래가지고 물리 다 까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한 5년만 지나면 나가먹는데 말이야. 20년 지나면 살아있겠어? 다 까먹었지. 원점을 지나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뭐 블라블라 나왔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뭔지만 하면 돼요. 지금은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t. 물리에서는 이게 종류가 좀 많아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v와 s의 관계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았었어요. 뭐 되게 복잡하게 냈었죠, 옛날에는. 내가 공부할 땐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 미적분 단원에서는 항상 가로축은 t입니다. 이거 안 바꿔요. 이거 불변. 세로축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v, 속도일 수도 있어요. 속력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위치냐 속도냐. 그에 따라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뭐 적분 쪽 가면 이쪽이 많고요. 미분 쪽에는 이쪽이 많은데 지금은 미분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나왔네요. 어쨌든 뭐 그래요. 뭐 그냥 이거 속도가 나왔구나 하는 건데 속도 쪽일 때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 그 다음에 미분 이 세로축이 위치축일 때 기울기는 뭐다? 그때가 속도.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속도, 속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들은 죄다 가속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t가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이런 얘기는 a에서 이 기울기를 구해봐라. 접선의 기울기, 뭐 이렇게 음수잖아 보다시피. 그러니까 음의 값이다. 이거 맞는 거다. 이런 거죠. d부터 e까지? d부터 e까지. 시간을 d부터 e까지 잡으면 요 사이, 요 사이에 이 t 문자가 많죠. t가 변수예요. t가 타임이니까 이 t가 변수입니다. 지금 t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 t 위주예요. d부터 e까지 요 구간 내에서 봤을 때 보다시피 속도가 0, 1, 2, 3, 4 커지진 않겠어요. 그쵸? 속도는 증가한다. 이거 맞죠? b부터 e까지일 때 여기서 접선 기울기거나 접선 기울기는 어디 요 사이 어디서 접선 기울기를 구해도 이 상태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일정하다. 또 맞죠? 다 맞네? 여러 문제들은 대부분 다 답이 4번 5번이야 문제집은 다 그래. 시험은 안 그런데 문제집은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 옳지 않은 거 골라가면 대부분 답이 4번 5번이에요 그렇다고 뒤에서부터 풀지 마세요. 제발 앞에서부터 푸세요. t가 f일 때 안 보여. f가 어디야? 이거 t가 f일 때 여기 요 점에서 p는 정지해 있어? 뭘 정지해 있어? 속도값이 있잖아.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이제 노리는 거 노림수지. 노림수.
가속도, 그러니까 길기가 0 나오죠.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되지는 않을 뿐 속도 값은 있어요. 이게 약간 등속도 운동 이런 개념인데, 뭐 지하철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 한참 달리고 있는 지하철, 가속되지 않고 정해진 속도로, 그러니까 지하철이 달리고 정해진 속도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막 뭐 물에다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따라도 물이 찰랑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수면이. 뭐 그런 느낌으로 정지해 있는 건 아니죠. 정지한 느낌이 들 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지했다고 느낄 뿐, 실제 밖에서 관찰했을 때는 정지해 있지 않죠. 이거 물리야, 이것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0부터 i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 방향을 누구 바꾸느냐? 운동 방향은, 좀 어렵게 말하면은, 시간과 위치 사이 관계식에서 극값이 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에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일단 쉽게 말한다면 속도가 0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플러스 될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가 가는데, 아니 여기 뭐 정차역이 있어가지고 정차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야. 이때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멈췄으니까 0, 다시 전진하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속도가 0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 0 플러스 이러면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후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길냥이가 나타났어. 길냥이. 냥. 길냥이가 길냥이? 짬타이거? 냥. 냥이다. 위험해. 하고서 차가 멈추고 다시 후진을 해. 그러면은 후진했으니까 마이너스, 멈췄으니까 0, 다시 후진하니까 마이너스. 중간에 속도가 0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후진만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도가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잠깐 멈췄을 뿐, 이건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죠.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무슨 모양이 있어. 이런 게 바로 극값. 왜냐면 미분한 값이 일어나는 거니까. 극값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D. 왜? D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또 H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두 번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기 보면 되겠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겠죠. 재밌나요? 재미가 있으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누가 있어야 재밌게 얘기하지. 나 혼자 푹 치고 장구치고 할 순 없어. 짜잔. 943번 문제. 제동거리. 이 제동거리가 잘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동거리가 뭐지? 제동거리가 뭐냐면은 이 제동거리 문제. 제동 막 드립을 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제동 하고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셔. 제동거리를 구하시라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차가 서는 경우도 있어요. 차가 서행 중일 때는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가 조금만 속력을 내도 밟으면은 이게 미끄러지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영화를 예를 들면 어떻게 안 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끽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밀려나가면서, 스파이더맨 한 장면 이런 거 보면서 좀 하면 좋은데 막 밀려나가면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죠.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직선 궤도로 달린다. 뭔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서 완전 정지할 때까지 인지한 순간, 정지한 순간, 요 길이가 이제 일명 제동거리 라는 개념이죠. 제동을 걸어서 이제 t초 동안, 그러니까 이 물체가 뭐 3초 동안 이 완전 멈출 때까지 시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제동을 건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움직인 거리가 위치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좀 되려나? 일단 얘는 한쪽으로만 움직이니까, 한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큼 이동했지? 이거랑 얼마큼 거리가 바뀌었지? 이거랑 똑같아. 얼마큼 많이 비슷한데? 얼마큼 위치가 바뀌었지? 이거랑 얼마큼
그러니까 이동 거리랑 위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할 거라 예상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걸 녹화를 미리 뜨는 거라서 수업 시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근데 미리 일단 인진하고 있을게요.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그런데 정지한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파라보이 15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드라이프님. 정지한다라고 보면 어쨌든 이것도 속도 0 나온다는 거거든요. 정지한다, 정지한다, 정지한다. 속도가 0이다. 이게 어쨌든 움직인 거리도 되지만 이것도 위치라고 볼 수 있어서 위치가 다음과 같은 2차식이고 이게 속도가 0 나온다. 속도가 언제 0 나올까? 미분해 0 나온다. 이렇게. 왜 뭐가 신기해요? 얘기해. 채팅해도 됩니다. 미분하면 뭐야? 12 마이너스 0.8t죠? 이게 0 나온다. 그럼 얼마니? 0.8t는 12 t는 0.8분의 10이니까 8분의 120이고 4를 합하면 2분의 30이니까 15가 나오겠네. 그치? 예. 이 물체가 완전히 정지하는데 15초가 걸리나봐요. 뭐랄까. 그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15초 걸려요. 정지하는데. 속도가 0 나오고. 이게, 글쎄, t의 값에다가 엄청나게 큰 값을 대입하면 저 x가 음수 나온다는 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면 이차 함수가 최고치 한계에서 음수라서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공식은 어디까지에서만 정의가 되는 공식이라는 거죠. 어디까지에서만.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찾은 거거든. 찾다 보면 될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 공식이 통용된 곳을 찾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15초가 지나면은 이 움직인 거리의 변화율은 0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가 0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뒤로는 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뒤로 후진하지 않을 거야.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속도가 0 되는 것을 찾았어. 정지했을 테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15초 걸렸다는 얘기라서 얘가 15 대입하면 돼요. 그럼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 되게 싫다. 12 곱하기 15 빼기 0.4 곱하기 15의 제곱을 해야 돼. 15로 묶는다고 치면 12 빼기 0.4 곱하기 15라서 이게 얼마야? 6이지? 15 곱하기 6이네? 네, 봤어요. 정렬 입국한 거. 90m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렬 입국한 거 봤습니다. 네.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좀 뭐랄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제깍제깍 사과하던데. 제깍제깍 사과하고 물어보는 거 아주 충실하게 대답해 주던데. 뭐야 국회의원 아니 뭐 각종 그 열렸던 사람들은 막 침묵하고 검찰 조사 충실히 받겠다는 등 그딴 소리만 해가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정유라는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주던데요. 되게 뭐랄까 쿨해. 아주 쿨해요. 94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h인데요. 높이도 하나의 위치입니다. 위치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이거다. 그것이 보다시피 2차식이다. 최고 지점.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문제긴 한데 최고 지점에서 돌아간다? 최고 지점에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 로켓을 쏘아 올리면 떨어지겠죠, 사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느낌이면은 위치가 최고 지점이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게 미분에서 0. 그 돈도 실력이야. 그것도 사과했어요, 본인도. 그거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터뷰 안 봤나요? 뭐 그런 건 괜찮은 거죠. 뭐 그때 당시 자기가 어렵다, 좀 약간 좀 욱하는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 잘못한 거다, 자기가 사과한다. 뭐 그거 뭐 사과했으니까 뭐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물론 영혼이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되겠지만 어쨌든 뭐 사과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사과해 좀 어떻게 그럼 할복해요? 일단은 두고 봐야죠. 어떻게 나올지. 일단 봅시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t가 2일 때죠. 2초일 때 이 물체가 위치를 바꾸는구나. 2초일 때 최대구나.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거를 이제 2차 함수 꼭 시점을 찾았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으로 찾겠다는 거죠.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초 후가 최대이고 그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h는
t-2를 대입합니다. 그럼 h에다가 t-2를 대입하면은 40 빼기 2제곱 4, 5, 20 20이 나오겠네요. 그쵸? 최대 높이는 20m 이렇게 간단하죠?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라서 뭐 어렵진 않아. 우리 애들은 뭐 그런 얘기 하면 몰라요 잘. 그때 뉴스를 안 듣나 봐. 막 내가 막 이렇게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면은 애들이 무슨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날 쳐다봐서 아니 여튼 너희 TV 안 보니? 너희 대체 뭐 보니? 맨날 연예 뉴스만 보는 거니? 이러는데 원점을 출발해서 실상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다.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이쪽은 시간축, 이쪽은 위치축. 아 위치가 나왔다고? 그럼 기울기가 속도겠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돼요. 시간은 0부터 B까지 보자. 0부터 B까지 이렇게 잘라보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라는 개념은 기울기였잖아요. 기울기. 그래요. 뭐 그런 초딩도 있겠죠. 뭐. 내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초딩은 5살짜리인데 막 수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장난 아닌 초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곳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게 최대일까? 내가 봤을 땐 최초가 최대일 것 같은데? 0일 때? A일 때는 속도가 0이지. 그치? 속도가 그 다음 넘어가면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속도로 봤을 때는 속도가 아니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A일 때 최대가 아니죠. T가 0일 때가 최대겠죠. 어떻게 보면. 최초가 접선 기울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탈락! 두 번째.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느냐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은 속도가 0 나오는 곳이에요. 그쵸? 일단 속도가 0 나오는 곳은 이런 곳이죠. 아까 얘기했던 극대극소 자리. 여기가 속도가 0 나오는 곳이에요. 속도는 뭐라고? 기울기. 시간과 위치상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다. 그리고 그 속도가 0 나올 때 운동 방향을 바꿀 그러니까 찬스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A와 C에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거지. B는 이제 한참 음수, 그러니까 한참 후진 중인 거예요. 한참 후진 중일 때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이 아니죠. 답 나왔네? 디귿리을이네? C일 때 속도는 0이다. 그치? C일 때 기울기는 0이니까 속도는 0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0부터 D까지 중에서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압축을 해서 봅니다. 압축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프가 압축했다는 느낌 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 알겠어요? 이거 그대로 느낌.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 바라볼 때는 이제 여기 머리, 코, 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을. 그럼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보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일단 2까지,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3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데 D까지만 끊어서 볼 거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체는 요만큼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관측할 때는 요만큼만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멀어질 때는 이때겠죠. 마이너스 3일 때. 그쵸? 그래서 C일 때 가장 멀리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왼쪽으로 마이너스 3까지 3칸 떨어진 곳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고요. 나도 우리 아들이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수학을 하고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그 자기 학년 레벨에 맞게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 뭐 굳이 선행을 뭐 몇 년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반대올시다. 선행 반대요. 953번 여기부터는 좀 그러네. 풀기가. 왜냐면은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이 변화율 구하기가 옛날 스타일 문제라서. 네. 그거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걸 꼭 학부모들이, 왜 애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잡는다고 애들이 공부 잘해요? 그렇게 선행 안 해도 된다니까. 선행할 애가 있고 안 할 애가 있지, 왜 다 선행시키려고 해, 애들한테. 3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불빛을 비치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그림자 끝이 이렇게 끝에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우왕길다 이렇게 이해가죠? 사람의 크기, 이 그림자의 길 이런 식으로. 사람은 1.8m. 야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문제의 재미, 소소한 재미. 우리 때는 이 사람의 키가 165였어요. 우리 때는 이 사람의 키가 1.6m였다고.
160이었어, 160. 우리 때 문제집 찾아보면은. 근데 요즘 문제집은 이게 키가 180으로 변했어. 성장했다는 얘기가 그만큼 사람들이. 평균 키가. 참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와, 우리 때는 160인데 요즘은 180이네? 키가 컸어요, 문제집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맨 처음에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죠? 사람이 처음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걸어갔다는 얘기죠. 사람이 걸어간. 감자탕이 연장선 같습니다. 사람이 걸어간 거리는 이만큼. 그림자는 맨 처음에 어떨까? 그림자는 맨 처음에 0이었어요. 그냥 바로 바닥에 있다고 치고선 점처럼 보는 것도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는 0인데 여기까지 가면 그림자 길이는 이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약간 비례식처럼 해서 이걸 찾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비례식이 닮은 도형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도형과 요 도형 그리고 전체 큰 삼각형 이 셋은 닮은 도형이다라는 거죠. 닮은 비로 놓고 본다면 일단 요 가로등 높이 3m 사람 키가 1.8이라서 요 둘의 신장 차이랄까 1.2m예요. 그쵸? 1.2대 1.8이죠. 쉽게 말하면 요 아유 이거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되나? 녹색? 요 삼각형의 높이는 1.2 주황색? 요 삼각형 높이는 1.8 1.2대 1.8 12대 18 2대 3이죠. 그쵸?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변이 2x면은 이 밑변은 3x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만큼 걸어가면 그림자는 3만큼 생겨요. 어찌 보면 1.5배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림자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람이 2m 가면 그림자는 3m 가요. 사람이 5m 가면 5m? 10m 가면 그림자는 15m 가고요. 그런 식이라서 사람이 그림자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이죠. 굉장히 물리적인가요? 어떤 이런 식이라서 요 EX에 대한 변화율이 지금 뭐 매초 2m라고 했으니까 요게 2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써주지? 가만있어 보자. 매초 2m 속도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차라리. T초 후 상황 가장 일반적으로 풉시다. T초 후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초당 2m씩 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간 거리는 2t 일 거예요. 그쵸? 아까 했듯이 이 닮은 비가 1.2 대 1.8 그러니까 12대 18 2대 3 맞죠? 6, 20, 6, 3, 18이니까 그렇지? 2대 3 꼴이라서 밑변 역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3t가 그림자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림자 길이 L로 놓고 보면 그림자 길이는 L이면 3t. 그림자 길이를 L로 놓으면 이건 3t.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이거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는 개념. 이거는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분해라. 그럼 3 나온다. 그래서 이제 3 나오는 걸 이렇게 찾는 건데 전화가 왔다. 택배 기사? 택배라고? 잠깐만요. 택배라고? 네, 여보세요? 아니요? 네. 뭐지? 난 택배 시킨 기억이 없는데? 뭐지? 내 이름, 책을 시켰나? 와이프한테 교보문고 아이디라고 했더니 그걸로 책을 시켰나? 왜? 요즘 택배 시킨 기억이 없는데? 뭐지? 물어봐야겠네요. 녹화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택배! 이 세상에서 제일 받으면 기분 좋은 전화, 택배. 택배 아저씨, 빨리 와요. 시킨 적이 없는데? 뭐 시켰지? 안 시켰는데, 나? 요즘에? $955.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옛날에 나왔던 스타일이라서, 이과 학생들한테는 좀 약간, 좀, 해줘도, 문과 학생들한테 거의 안 해주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나와서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되네요. 귀찮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야, 이게 웬 이과에서, 아니, 이과가 아니지, 수학에서 문과적 감성이 막 묻어나는 문제군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캬, 여기까지는 다 그냥 시적 느낌이 확 드는데 그 뒤부터 갑자기 이과로 확 넘어가죠.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몇 초 10cm씩 길어질 때. 그러니까 처음 원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원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 하나가 이제 반지름이 매초 10cm씩 길어진다. 그러면 t초 후가 됐을 때는 몇 cm가 됐을까? 10tcm가 되겠, 10tcm가 되겠죠. 그렇죠? 1초에 10cm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t초 후가 되면 10t 욕 같네. 10tcm가 되겠죠. 2초 후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t가 2이고요. 원의 변화율을 구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 구하시오가 다 속도 구하시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뒤 미분해서 대입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초의 반지름이 다한 것 같다면 t초 이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반지름 제곱 파이, 즉 100 파이 t의 제곱이 되겠죠. 응? 뭔 소리야? 100파이 t의 제곱이라고 쓴 이유는 이 t에 관한 이차함수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상수처럼 앞으로 계속 뺀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걸 미분하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미분하면 200파이 t가 되겠죠. 여기다 t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를 대입하면 400파이가 되겠죠. 넓이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 변화율이기 때문에 퍼센, 시간당 넓이 변화율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400파이라고. A는 400이 되겠네요. 뭐 어쨌든 내용은 시간에 관한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 뒤 미분해서 대입하자. 시간을 대입하자. 요것만 알면 됩니다. 뭐 더 복잡한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은 교과가 좀 바뀌니까 안 해도 될 거고요. 뭐 쌤에 있으니까 잠깐 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옛날 거 풀다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엄청 어려운 문제 많을 건데요. 안 해도 돼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958번 문제. 자,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그러니까 처음 반지름은 2cm짜리인 구인 거예요. 초초값이 매초 5mm,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5mm라고 보는 것보다는 0.5cm로 보는 게 낫겠죠? 0.5cm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요. t초 후. 아, 그래요? 아이들에게 약간 자존심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고, 뭐 적당하게 상장 같은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자기가 그걸 보면서도 뿌듯해 하겠죠. 하면서 나도 이만큼 했어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처져 있을 때 보면서 북돋아질 수도 있겠죠. t초가 됐을 때는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때 반지름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 반지름이 있어요. 처음부터 2였기 때문에 2에다가 0.5t가 이렇게 더해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9의 부피 구하는 방법. 여기에 맞게 부피식을 써주면은 3분의 4 파이 저거 2 더하기 0.5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굉장히 괴롭네. 자, 이걸 미분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감자탕 리아요. 이거 미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알로 합시다. 알로. 이건 진짜 이과적인 마인드로 풀어야 된다. 이건 어떡하지? 문과 레벨로 연구를 좀 해봐야겠는데? 문과 레벨로 어떻게 설명할지?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지금 떠올리니까 까먹겠네. 일단 이걸 미분을 해서 t에다가 4구나 4초구니까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일단 문제는 이걸 어떻게 미분하냐거든요. 이게 어려우면은 뭘로 설명하냐면은 이게 그 D라는 기호를 잘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기본 부피 공식인데 양변을 T로 미분해라 라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호 때문에 D가 참 좋은 기호인데. 그래서 4 파이 r 제곱 dr dt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구하는 건데 요 값과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돼. 요게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간당 반지름의 변화율 0.5. t에다가 4를 대입해서 반지름의 값을 구해. 그 반지름에다 대입. 아까 r이 뭐였어? 2 플러스 0.5t. t에다 4를 대입하면 얼마야? 4의 r이? 그치? r에다 4 대입. 그러면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0.5. 이게 답인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 d라는 기호가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개념 자체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개념을 써야 한다는 거. 합성함수 미분법, 영어로 뭐 체인 룰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걸 써야 한다는 거. 이건 전형적으로 그냥 미적분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일단 설명이 안 돼. 지금 미적분 1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건 탈락. 설명에서 탈락. 그럼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 미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걸 미분하려면 또 합성함수 미분법도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과도 미적분을 해야 돼요. 경영대 애들 때문에. 요즘은 경영을 다 복수 전공하는 느낌이라서 다 해야 될 거예요. 요거를 미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뒤에는 요걸 미분할 때 또 헷갈릴 수 있거든. 내가 분명히 이거 언급했던 건데, fx를 n제곱한 걸 미분하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었죠. n 내려오고 fx n 빼기 1제곱이 되는 거 끝, 이게 아니라 이 뒤에 f를 미분한 게 더 붙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2 플러스 0.5t의 세제곱을 미분하라 라고 하면요, 미분하면은 3 내려와서 2 플러스 0.5t의 제곱,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곱하기로 이 안에 있는 걸 미분한 0.5가 더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확실히. 이게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v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곱하기 상수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뭐라고? 3분의 4파이에다가 저 뒤에 있는 3차식을 미분한 거. 이거. 되게 기네. 3 곱하기 0.5 곱하기 2 플러스 0.5 t의 제곱. 이거. 3, 3 약분되고 4, 0.5니까 2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0.5 t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t에다 4를 대입하면 돼요. 4초 후 오고 있으니까. 그 4를 대입하면 얼마야? 16, 3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변화율이니까 퍼세. 이렇게. 와이파이. 비가 오려나?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 문제가 조금 설명하기 난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저 위에서 내가 엑스페했던 저 방법은 미적분 2 방법이다. 그래서 저거는 1 배우는 애들한테는 일단은 극혐, 못 풀어, 이거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미분할 때는 어쨌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미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 요거 미분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왜냐면은 이 원리 때문에. 요거만 잘 지켜준다면 두 번째 풀이로 풀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해 봅시다.